안녕하세요. 경기주간 오대뉴스의 김현임입니다.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미국의 한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은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무엇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10년 정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1만 시간에 달한다고 하니까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한 것이면 분명한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와 함께 경기주간 오대뉴스 시작합니다. 창업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주저하던 여성들을 위해 운영되어 오던 경기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가 확장 이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26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김문수 도지사, 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경기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는 경기 지역 내 여성예비 및 신규 창업자를 보육실에 입주시켜 일정 기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창업 보육 사업을 추진했고 현재까지 약 60여 개 여성기업을 배출했습니다. 이 자리에 입주하신 모든 창업 보육 기업이 하루빨리 저절대고 씩씩하게 큰 대사업가로 성장해서 앞으로는 우리 경제를 주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기업인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온 경기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가 확장 이전함으로써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을 돕는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 만들기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해서 한국 사람인 제게도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결혼 이민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느껴질까요?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요리 지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푸드라이프 매니저 양성과정 수강생들이 11월부터 도내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요리 지도를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있는 이런 약간의 소외된 또 같이 접하지 못한 이런 분들이 빨리 흡수되어서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자원봉사는 도내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및 외국인 복지센터로부터 방문 요리 지도를 희망하는 24개 가정을 추천받아 오는 12월 20일까지 운영됩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이들의 따뜻한 손길이 결혼 이민자들에게는 추운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훈훈한 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에서 자라는 깨끗한 콩, 파주 장단콩 축제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았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무려 80여만 명의 관람객들이 찾으면서 높아진 파주 장단콩 축제의 위상을 실감하게 했는데요. 그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국내 유일의 콩축제인 파주 장단콩 축제가 웰빙 명품 파주 장단콩 세상이란 주제로 21일부터 3일간 임진각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장단콩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철저하게 생산 이력제를 실시하고 축제장에서 구입하면 시중가보다도 10에서 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이번 축제에서는 콩 8,500만가마가 판매돼 지난해보다도 17% 높은 70여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첫 개장날인데 와봤더니 정말 좋네요. 여러 가지 인근도 많고 여기서 물건을 사면 믿고 살 수 있어서 좋고. 한편 축제는 꼬마 매주 만들기, 두부 만들기, 전통 가마솥 순두부 체험 등 가족 단위의 체험 프로그램과 세계 민속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곁들여져 더욱 흥을 돋웠습니다. 한 주간 경기도의 주요 정책 회의 내용과 행사를 소개해드리는 허승 대변인의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개최된 G푸드쇼에 대한 보고, 그리고 금융중심지 지점 추진 현황, 또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북 특별담화 내용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주요 현안 사업이 보고됐습니다.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있었던 G푸드쇼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관람 인원은 전년도 12만 3천 명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난 26만 2,414명이 관람했으며, 수출 계약은 전년도 1,573만 달러에 비해서 늘어난 2,031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또 현장 판매는 5억 3천만 원 정도가 현장 판매되었습니다. 내용들은 대체로 아실 것이고, 관람객들과 언론의 반응을 봤을 때 우리 G마크 경기 농축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입증이 되고, G마크의 인지도와 호감도가 급상승했던 그런 대회라고 작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이 매우 다양하고 세련된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많이 도와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행사를 잘 치른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적절한 평가와 시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우리나라의 금융기능을 발전시킬 금융중심지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여의도, 그리고 인천 송도 국제도시, 부산의 문현 혁신도시, 북항 재개발도시, 그 다음에 제주 서귀포시와 함께 우리 경기 고양시, 이렇게 5개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일원 122만 제곱미터 일대를 경기 국제금융타운으로 지정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고양시의 주요 내용은 서울을 핵심 금융 기능을 보조하는 지원 기능을 중점 육성하는 것으로 우리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금융 클러스터 형성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의 금융기관의 핵심 업무를 유치를 통해서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지는 킨텍스나 할리우드 등과 개발이 연계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11월 21일부터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전담반을 구성하여 우리 경투실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경기도, 고양시, GRI 등이 연계하여 전담반을 구성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광교 테크노밸리의 기관별 입주 현황이 양호하고, 여기에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훌륭한 단지로 키워나가겠다는 내용이 보고가 됐습니다. 현재 광교 테크노밸리 내에는 이 5개 기관에 207개 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입주율이 97.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을 분석하면 매출 규모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그리고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종류로 봤을 때 나노소자 특화 팹센터에는 첨단 팹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는 나노소재 소자기업, 경기 바이오센터의 공동장비와 동물실험실을 이용하는 제약기업,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의 산학공동연구를 지향하는 기업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기술력도 해당 분야의 고부가치를 지향하는 첨단 업종으로 되어 있고, 기타 금융이나 무역 등 국책연구소의 분원 등 입주해서 원천기술 개발과 상업화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기술혁신의 연구 거점과 원천기술의 산업화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단지 전체의 마케팅이나 구성원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쉬고 먹고 놀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연구 환경 및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앞으로 기관별 이용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체 협의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유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근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 등과 연계한 기관별 중개 연구 및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북한 관련한 문제가 어수선하여 지사님께서 특별히 정리하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자료는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없으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행동이 어수선합니다. 개성공단에 상주한 88개 기업 중에서 경기도 소재 업체가 21개입니다. 우리 이청 부지사님을 필두로 하여 관계 기업의 어려움 등을 수렴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통일부와 함께 지사님이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양묘장 사업, 단공리 사업 등 포함하여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잘못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70% 정도 보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완전히 망할 정도는 아니며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놔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신뢰를 스스로 잃고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입장으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들이 우리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원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합니다. 압도적 국방력 우위를 견제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국제적 공조가 중요합니다. 한미, 한일, 한중, 한러 공조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북으로서는 잘못될 경우에 고립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미 직접 대화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지난번 주한 미 대사를 만났을 때도 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내부의 단결이 공고해야 합니다. 내부에 확고한 공식 입장을 세워서 단합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사태는 경제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우리 내부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고한 외교력과 북한에 대한 따뜻한 인권의식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해야지 우리 정부, 대통령이 잘못했다, 잘했다 하면서 몰아붙인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교류를 진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흔들림 없이 분명한 방침으로 추진할 때 평화 통일과 평화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경기도로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청과 경기개발연구원을 위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지사님께서 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을 사례별로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는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까지도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해결 방안 모색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지역균형 발전에는 부합하는 정책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경쟁력을 위한 규제 완화는 이미 해외에서는 대세다. 경기도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일본의 사례를 보시면 일본의 지금 규제를 해제한 2002년 이후에 공장 신설이 2배를 증가하고 해외 진출을 일본에서 밖으로 나간 건 2.5배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사카이시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었으나 고이즈미 정권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오는 2010년에는 샤프의 10세대 LCD 패널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본 2대 도시인 오사카권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30여 년 전 경제 개발에 따른 사회 문제로 생겨난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아직도 규제와 완화 양론을 놓고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경기도는 연일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뭘 화장실도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를 최전방에 배치할수록 훌륭한 공장을, 그것도 세계적인 대공장을 많이 유치하고 세계적인 대학을, 유명 대학을 많이 가져올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안보는 더욱 튼튼해진다는 사실을 모든 전문가가 경제뿐만 아니라 생활과 교육 면에서도 규제가 많다. 경기도 가평, 양평, 남양주, 여주, 이천, 용인, 광주 등 팔당 상수원 수계 7개 시군에 사는 주민들은 지난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2,300만 명의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건물은 고사하고 4년제 대학조차 못 짓게 해서 재산권과 생존권이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 총량제, 즉 공장 총량제, 수도권 정비법 이 모두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성장돼야 될 공장이라든지 또는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멈춰있는 상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지역적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경제 여건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총량제 또 수도권 정비법은 반드시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대학 신증설과 일정 규모의 개발 사업에 제한을 받는다. 환경관련법, 수질관련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이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철폐를 위해서 경기도와 일부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10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기 위한 수도권 규제 폐지 관철과 중앙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대기업 성장의 밑거름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있었듯이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 중소도시의 희생이 아닌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국제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인재를 키워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많이 팔고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려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은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내 대안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수도권 정책 목표를 다시 검토 설정하고 설득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들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대안 마련을 해줄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다. 누구
누구보다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딱히 표현할 길이 없으셨던 분들은 그 마음을 사진에 담아서 환경보전협회 경기도지회 사진 공모전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도 함께 공유하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전협회 경기도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한 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전 다음 주에도 다양한 경기도의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